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펙스토리 자기소개 멘트 예문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개념에 관한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시계들은 모두 10분씩 빠르게 맞춰져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점을 계산한다는 말처럼 시간 개념은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실수를 막아주고 실수가 적다라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신용과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All the watches I have are set up 10 minutes fast. I think the concept of time expresses many things about a person. As a French proverb says, people calculate the shortcomings of the person while waiting. I believe that preparing and planning in advance for everything will prevent mistakes, and that fewer mistakes will soon increase credit and value for myself. I'm an applicant who does not keep others waiting. 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유용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뭔가 훌륭하고 멋진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듣는 사람들이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본인이 표현하는 것처럼 많은 경험과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라고 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면접관이 들어봤을 때 거창하고 멋지고 의미 있고 하는 메시지들보다는 무엇보다 실천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전달하고 하려고 할 때에 듣는 사람이 검증하기 힘든, 그리고 의심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포장된 표현들보다 소소하면서도 하지만 결코 그 전달하는 의미가 적지 않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들 공감하는 것이 시간 개념에 있어서 사소한 얼마 안 되는 그런 짜투리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엔 인생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시간처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고자 하는 그러한 평소의 태도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나의 신뢰를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프랑스 속담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나를 기다리게 하는 그 사람의 단점들이 이런 게 있었지. 역시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단점들이 어, 맞을 거야. 그런 단점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 거야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머리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데 쓰고 기억은 메모에 의지하라는 말처럼 저는 늘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과 좋은 글귀를 적어두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억도 챙겨주곤 합니다. 이렇듯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확인하여서 실수 없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깜빡깜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기억을 한다라는 것보다 머리가 더 많은 활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창의적이고 뭔가 더 생산적이고 비판적이면서 그런 일들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기억하려 하고 기억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기억하는 것은 메모에 맡기고 머리는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완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비워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메모하는 습관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들이 평소에 실천하고 또 앞으로 면접관이 들어봤을 때 그렇게 실천을 함으로써 성실하고 실수가 적은 그런 직원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짧은 소개 문구에서 이렇게 내 스스로에 대한 기억을 챙기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뭔가 기억하려고 하고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깜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의 기록과 메모를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배려심도 나타낼 수 있는 예문이 되고 있습니다. As the saying goes, use your head to be creative and rely on memos through memory. I always have a habit of recording and taking notes, so I write down the thoughts and good phrases that come to mind, and even take care of the memories of people around me with a memo. Like this, I'll be a member without mistakes by recording and checking details.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 반드시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두고 가는 물건은 없는지,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뒷정리를 하고 제가 사용했던 흔적들을 꼭 치우고 가게 됩니다. 뒤돌아보는 습관은 생각을 되짚어 보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첫인상만큼 지나간 뒷모습도 아름다운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모두가 완벽하게 실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뒷정리가 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깔끔한 뒷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잊어버린 물건, 뭔가 두고 오는 물건, 너무 속상할 때 이런 간단한 습관이었으면 해결이 됐을 것이고 또한 관념적으로 이렇게 늘 습관성을 가지고 뒤돌아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장소만을 되돌아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왔던 행동들 그리고 가졌었던 마음가짐, 생각들에 대해서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즉 반성하는 힘이 되겠죠. 반성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Looking back 한다라는 게 꼭 장소만 나타내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머물다 간 자리, 나의 뒤에 남은 모습이 나의 첫인상만큼이나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미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를 거울 보듯 대하라 라는 것이 저의 서비스 철학입니다. 거울이 먼저 웃어주지 않듯이 제가 미소 짓지 않으면 상대는 웃음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상대의 감정과 표정을 거울처럼 반영하여서 미러링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상대를 거울로 삼아 제 모습을 살피고 또한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이 거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미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정과 표정을 내가 그것을 보고서 따라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리더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웃고 있지 않으면 상대도 별로 좋은 어떤 감정이 있는 표정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상대가 웃고 있다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테니 상대의 얼굴은 곧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나의 거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이끄는 감정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러링 한다라는 것은 그 대인응대 기술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으로 상대방과의 공감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같이 물을 마시고 그 사람이 왼쪽을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고
그 사람이 말을 빨리 하면 같이 빨리 해주고, 느리게 하면 같이 느리게 하고, 웃을 때 같이 웃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은 굉장히 지금 급한 마음에, 어, 뭔가 서비스를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이러는데 나는 매뉴얼에서 배운 대로 고객님 이러이러한 부분이고 이러이러하니 어떠하시겠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전화 응대를 받게 될 때 카드 분실 같이 급한 상황이고 이럴 때에 전혀 공감받지 못하고 마치 앵무새처럼 매뉴얼대로 그렇게 응대하는 직원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볼 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마치 내가 거울 보는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행동, 분위기,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거울처럼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서 내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스스로 상기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울이 되어 주어서 그 사람에게 공감력을 표현해 주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서비스 철학으로 표현했습니다. My service philosophy is to treat the other person as if you were looking in a mirror. Just as a mirror doesn't smile first, if I don't smile, the other person doesn't answer with a smile. Also, I think mirroring the other person's feelings and facial expressions like a mirror, so that the other person can feel like looking at me in the mirror, is an indication of empathy for the other person. In this way, I will look at myself as a mirror of others and become a mirror of others. 제가 써놓고도 참 멋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저는 후회를 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의 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험도 제가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할 때 생산적인 결과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도 그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깨닫게 되는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라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해 보고자 했습니다. I don't regret much. In the past, I regretted and blamed myself when the results of my work were different from what I expected. However, as I realized that any experiences were the foundation for helping me make better choices in the future, I could think of them as valuables rather than regret them. I will not forget that productive results will follow when I focus on the process, not the results. 여기 was가 아니라 일단 were로 좀 오타가 났고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귀를 열게 되지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경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할 때 상대도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러한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는 말처럼 지혜롭게 대처하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우리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있는데 끼어든다라던가 또는 딴짓을 한다라던가 그러는 경우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긴 하나?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라고 또 느끼는 것처럼 일반적인 대응 응대 기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선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말 그대로 우리의 귀는 두 개이며 입은 하나인 이유가 2배 이상 들어주고 내 말은 그만큼 적게 해야 된다라는 심의 어떤 표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칭찬을 보내지 그 말 잘하는 사람에게 공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말 잘한다고 부러워하지 그걸로 인해서 존경을 하고 공감을 하고 마음을 여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죠. So you open your ears to those who speak well, but you open your heart to those who listen well. Not only can I gain trust, 여기도 trust로 두 번 적혀 있네요. From the other person by listening carefully, but when I speak, the other person listens to me in return, so my delivery ability improves. Like the saying that speaking is the realm of knowledge and listening is the realm of wisdom. I will become a member who responds wisely. 그렇습니다. 똑똑한 것이랑 지혜로운 것이랑 같지는 않습니다. 똑똑하다라는 건 박식하다라는 거고 뭐 지식 수준이 높은 것이고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미울 때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똑똑하고 아는 거 많아서 잘난 척하고.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의심을 하지 않는 지혜롭게 전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존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를 한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뭐 중요하다라는 거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자,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건 앞으로의 어떤 질문에 있어서 면접의 질문에 있어서도 대답하는 맥락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how가 됩니다. 이런 거죠. 누구나 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경청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는 what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경청을 하느냐라는 것이 차별화가 됩니다. 경청을 잘하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혜롭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직접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았었지만 앞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으로 가장 쉬운 거 적절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리고 물어주거나 꼬리 질문, 그죠? 관심을 보이면서 잘 듣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죠. 리액션을 하는 거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런 그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지 않은 발어사들,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만으로도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수동적으로 내가 무조건 듣고만 있다라는 것이 잘 듣는 경청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꼬리 질문을 한다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즉, 나도 그랬어 라는 그러한 맞장구가 말하는 상대를 더 신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 결국엔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게 되면 나중에 아꼈다가 하게 되는 나의 말의 전달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잘 들어주게 되면 상대도 내가 말할 때가 되면 귀 기울여 들어주죠. 그래서 결국엔 서로가 윈윈하게 됩니다. 윈윈 화법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지난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걸 캐치하셨을 겁니다. 예, 안타깝게도 확진이 됐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어리고 에너지 넘치고 하니까 예, 잘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